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른을 넘긴 박상구 회장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과 불친절한 말투, 그리고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현금을 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로요.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식당 사장은 본사로부터 긴급 미팅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식당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박상구,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 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전 그냥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노인일 뿐이에요. 요즘은 아침마다 집 근처를 산책하고 가끔은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죠.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끔 실험을 해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차림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평소 제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면 눈길 한 번 주지 않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전 구석에 있는 낡은 점퍼를 꺼냈죠. 10년도 더 된 거예요. 색깔도 바랬고 지퍼도 낡았어요. 그걸 걸치고 오래된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전 이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제 모습 같았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비서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차림새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혼자 다녀올게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비서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전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집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인도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하늘은 맑았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거르고 나왔더니 배가 고팠던 거예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정오가 넘었더라고요. 밥을 먹어야겠네. 주변을 둘러보니
깨끗해 보이는 식당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고 분위기도 괜찮아 보였죠. 여기가 좋겠어. 저는 망설임 없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벨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종업원 한 명이 카운터 뒤에서 저를 쳐다봤어요. 젊은 여자였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구석 테이블, 창가 쪽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봐. 옷 좀 봐봐. 쉿, 목소리 낮춰. 하지만 목소리를 낮춘다고 해서 안 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죠.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자동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손을 들자 아까 그 젊은 여자 종업원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 드실 건가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미소는 없었고 눈빛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가득했죠. 저는 메뉴판을 펼쳤어요. 여러 메뉴가 있었지만 전 간단한 걸 먹고 싶었어요. 김치찌개 주세요. 공기밥 하나 추가하고요. 네. 수지는 메뉴판을 낚아채듯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바쁘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바빠서가 아니라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옆 테이블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야, 저 할아버지 완전 노숙자 스타일 아니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웃음기가 섞여 있었죠. 진수야, 좀 조용히 해. 들리겠어. 여자 목소리가 말렸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저 정도 나이면 귀도 잘 안 들릴걸. 안 그래? 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주변 손님들도 슬쩍슬쩍 저를 쳐다봤죠. 저는 손을 가만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이었을 때예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죠. 그때 전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5명, 사무실은 컨테이너 한 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공장 문을 두드렸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분은 부품 납품업자라고 했어요. 사장님, 제가 좋은 부품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거래처 있습니다. 그래도 품질 좋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분은 간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전 귀찮았어요. 그냥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바쁩니다. 다음에 연락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분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나갔는지
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몇 년 뒤 제 사업이 커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어요. 큰 계약을 따기 위해서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대기업의 창업주였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품질을 체크하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장님? 그분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몇 년 전에 제가 사장님 공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으셨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날 저는 계약을 따지 못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잃었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이었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전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게 됐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수진이 쟁반을 들고 와서 소리나게 상 위에 그릇을 내려놨어요. 국물이 약간 튀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대꾸 없이 돌아섰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김치가 잘 익었고 국물도 진했죠. 두부도 부드러웠고 돼지고기도 적당히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밥을 삼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계속 들렸으니까요. 사장님, 저 할아버지 돈은 있으려나? 수진이 카운터 쪽으로 가더니 중년 여자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죠. 신경 쓰지 마. 일단 먹게 놔두고 나중에 계산 안 하면 그때 얘기하면 돼. 중년 여자가 대답했어요. 이름표를 보니 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모양이었죠. 저는 밥을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요. 밥알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 순간을 견디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던 걸지도 몰라요. 다만 제가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 뿐이죠.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여전히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저 나이에 혼자 밥 먹으러 오는 거 보면 불쌍하긴 하다. 여자가 말했어요. 그러게, 가족도 없나 봐.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거나. 남자가 대답했죠. 그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쁘게 걷고 있었죠. 모두가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면, 만약 제가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을지도 몰라요. 밥을 다 먹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지만 물은 미지근했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식당 분위기 망치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죠.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미경 사장은 돈을 받으며 저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다행히 돈은 인내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었어요. 진심은 없었죠.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 차가웠어요. 이 식당 기억해둬야겠어.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소유한 부동산 중 하나라는 걸요. 그리고 이 식당이 그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다는 것도요. 며칠 전에 비서실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이 건물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 거였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장은 자기가 누구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 벌을 주는 게 답은 아니에요.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진짜 변화는 스스로 깨달을 때 일어나죠. 집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생각할 거리가 생겼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여러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가 쌓여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갔던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를 보니 정미경 사장과의 계약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 조항 중에는 입주업체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었죠. 이걸 활용해 볼까?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실장, 정미경 사장에게 본사 미팅 통보해 주세요.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제라기보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어요. 비서실에서 정미경 사장에게 미팅 통보를 했고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일정을 확인했다고 해요. 회장님, 정미경 사장이 내일 오전 10시에 오신답니다. 알겠어요. 회의실 준비해 주세요. 미팅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어쩌면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더 큰 실수를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회색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네이비 넥타이를 맸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전에 허름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저게 진짜 나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저를 맞았어요. 회장님, 정미경 사장이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요? 일찍 오셨네요. 네, 30분 전에 오셨습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과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정미경 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정미경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회장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왜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혹시 며칠 전에 저희 식당에.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사장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정미경 사장은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허름한 옷을 입고 간 노인이요. 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죠.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경 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건물 임대차 계약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 조항 중에 입주업체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미경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미경 사장님,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 사장님을 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기회에 뭔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미경 사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옷이 낡았든 신발이 해졌든 그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사장님도 힘드신 거 알아요. 매출 압박도 있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미경 사장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다시 해주세요. 특히 수진 씨요. 젊은 친구인데 지금처럼 사람을 대하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네, 네, 바로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할게요. 그때는 직원분들과도 얘기 나누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경 사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 사람이 정말 변할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기회는 준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미경 사장이 정말 변했을지, 직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지요. 약속한 날,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정장 차림이었지만 일부러 혼자 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죠. 며칠 전의 차가운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미경 사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직원들 모두 다시 교육받았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정미경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수진이 물을 가져다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젊을 땐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죠. 메뉴판을 펼치니 오늘의 추천 메뉴가 눈에 들어왔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밝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갔어요. 식사가 나오는 동안 정미경 사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매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이요. 손님도 사람이고 직원들도 사람인데 전 그걸 잊고 있었어요. 정미경 사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사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이 식당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누군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정말 고마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전 그걸 잊고 살았어요. 다시 기억하셨으면 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알겠어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어 보였죠.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 수진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어요. 맛이 깊고 진했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6명의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허름한 옷을 입었든, 누가 비싼 옷을 입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젊을 땐 누군가를 무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고 진짜 품격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회장님은 왜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요. 그게 진짜 교양이고 진짜 인격이죠. 직원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약속하세요. 누가 오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똑같이 존중하겠다고요. 네, 회장님.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을 나서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다음 달부터 이 식당 임대료 10% 인하해 드릴게요. 그 돈으로 직원들 복지에 투자하세요.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니까요. 정미경 사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 제대로 된 길을 찾으셨으니까요. 저는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문득 옛날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분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께도 이렇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품격 있게 대하자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최선의 삶이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그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거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그분의 글씨체였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으로요.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는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허름한 차림의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적 있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박상구 회장님처럼 나이가 들수록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해요. 그게 진짜 품격이고 진짜 교양이에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가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니까요. 정미경 사장님과 수진 씨처럼 우리도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품격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